네, 실전 문제 풀이. 자, 이번 문제는 공통수학 1에 나오는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에 관련된 문제 형태입니다. 자, 함께 또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양수. 항상 선생님이 강조하는 게 있었죠? 이런 조건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요 뒤에 봤더니 자연수임이라는 조건이 또 나왔네요. 꼭 명심해 주시고 이 조건들이 실제로 답을 구하는데 결정적 조건이 된다라는 거, 역할을 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차 함수가요. 자, 선생님 다시 한번 써볼게요. fx가 뭐라고 돼 있어요? x 빼기 p의 제곱 플러스 q가 된다. 자, 여러분들 일단 얘는 전개해준다 한다 하더라도 x 제곱이 되는 꼴의 형태. 그러면 아래로 볼록인 이차 함수 꼴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꼭지점의 좌표가 p, q라고 하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양수 pq라고 했습니다. 양수 pq. 그러니까 y축은 여기 어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x축은 요 밑에 있어야 되겠군요. 왜요? 왜요? 그러니까 p 값은 양수니까 y축 오른쪽에 있고 q 값도 양수니까 x축 위쪽에 있을 거 아니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쭉 한번 읽어보시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뭐를 구해라? f8의 값을 구해라 라는 게 바로 문제의 질문입니다. 아니 그러면 f8을 구해라? 그럼 당연히 우리 이제 방향 잡았네요. p 값하고 q 값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럼 P값, Q값을 어떻게 구하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 가와 나라고 하는 이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와 나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는 P값을 구하면 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보세요. 일단 현재 그려진 이 그림으로 우리가 미뤄 짐작해 봤을 때 최소값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녀석이 바로 최소값이 될 겁니다. 맞죠? 얘가 최소값이에요. 그렇다면 자, 0과 5에서 x값의 범위가 0과 5에서 fx의 최소값은 m이래요. 근데 자, 이번에는 0과 6에서 fx의 최소값은 m이래요. 뭐예요 이거? 자, 이 범위가 됐든 요 범위가 됐든 5까지가 됐든 6까지가 됐든 최소값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선생님이 지우고 다시 그려줄게요. 좀 크게 그릴게요. 자,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 그래프고요. 여기가 x축이고요. 어딘가 이렇게 y축이 있겠죠. 이렇게. 맞습니까? 자, 0은 분명히 얘는 100% 0이고요. 5라고 하는 것은 어디 있어요? 몰라요. 그죠? 자, 분명한 것은 얘는 p가 되는 것인데 만약에 5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다시 말해서 p 값이 5보다 크다라고 한번 해봐요. 그러면 0에서부터 5까지라고 하는 x값 범위에서 이 참수는 바로 이 파란색 부분이 될 겁니다. 그럼 최소값은 바로 뭐가 될까요? 최소값은 당연히 뭐가 될까요? 최소값은 5였을 때가 최소값 되는 거 맞죠? 얘가 바로 최소값이에요. 그럼 6은 어디 있어요? 몰라요. 일단 6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여기. 6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이참수 그래프는 0에서부터 6까지니까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럼 이때 최소값은 바로 얘란 말이죠. 아니 얘가 m인데 어떻게 얘도 똑같이 m이 되겠냐고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 만약에 6이 여기 있으면은요. 그러면 6에서의 함수값보다는 5에서의 함수값이 조금 더 높죠. 그러면 최소값이 m이라고 똑같을 수가 없겠죠.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소값이 똑같아. 그 얘기는 뭐예요? 5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 p보다 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6도 마찬가지로 p보다 하면 당연히 크겠죠. 5보다 6은 더 크니까. 그러면 최소값이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가나 나라는 조건에서 최소값이 똑같이 m이 될 거 아니겠냐. 꼭지점의 y좌표가 바로 m이 될 거 아니겠냐 이 얘기죠. 그래서 옳거니 결국은 q라고 하는 이 녀석은 m이랑 똑같은 거야 라고 일단 우리는 첫 번째 결론을 얻어낼 수 있고요. 이 p라고 하는 또 이 녀석은 범위가 당연히 0보다는 크거나 같고 6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최소값이 m이다 라고 하는 공통 최소값이 나올 수 있을 거다 라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fx라고 하는 이 녀석은 다시 쓰면 xp의 제곱 플러스 m이다. q 대신에 m을 집어넣은 것일 뿐입니다. 그럼 이제는 여기 언급되어 있는 최대값이 이 녀석이야. 얘가 최대값이 4m이야. 라는 분석을 통해서 m값 구하면 q값 당연히 나오는 것이고요. p값과 q값을 한번 구해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최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게 바로 최대값이죠. 얘가 높을까요? 얘가 높을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내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거요? 이 녀석이 최대값일 수도 있고 이 녀석이 최대값일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쵸? 자, 그래서 최대값을 우리가 논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f0을 한번 구해보고자 합니다. 요때 값 x에다 0 대입하니까 뭐가 돼요? p제곱 플러스 m이라는 어떤 식이 하나 나오는 것이고요. 자, f5도 한번 구해볼까요? 한번 5를 한번 대입해봤어요. 그럼 뭐가 돼요? 5 빼기 p의 제곱 플러스 m이 될 겁니다. 6을 한번 대입해봤어요. 6 대입하니까 6 빼기 p의 제곱 플러스 m이 나오겠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자, 이 녀석이 0에서부터 x가 5에서 요놈에서
뭐예요? 요 놈에서 최대값이 F5이고, 즉 얘보다는 얘가 더 크다 이거죠. 그러니까 5는 뭐 대충 여기 어디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5가. 그러면 이 0일 때보다는 F5일 때가 더 클 거 아니겠어요. 그럼 당연히 0에서 6까지 최대값은 6은 5보다는 크니까 여기 어디 있을 거예요. 얘가 바로 최대값이 되겠죠. 나의 조건에 해당하는 최대값. 얘는 가의 조건에 해당하는 최대값. 괜찮습니까? 라고 한번 해보자. 0에서 어디까지? 6까지는 F6이 바로 최대값이라고 한번 해보자.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뭐예요? F5는 왜 여기 나와 있잖아요. 5 빼기 P의 제곱 더하기 M. 맞습니까? 그럼 이 값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가조건에는 최대값이 M 더하기 9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일단 MM 없어지고 이 녀석 제곱이 9가 된대요. 그럼 5 빼기 P가 3이 되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P 값은 뭐가 된다? 2가 된다. 또 P와 Q 값은 양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P는 2가 된다 라고 하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P 값은 0보다는 크고 6보다 작다 라고 하는 이 조건도 있었기 때문에 좀 어렵죠 여러분들? 이 문제는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천천히 잘 들어주시고, 자, 그래서 이제 P 값이 2라는 걸 알아냈어요. 됐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 두 번째 조건, 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F6이 바로 최대값인 경우, 그럼 당연히 6 빼기 P의 제곱, 얘를 써주시는 겁니다. 플러스 M이 4M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러면 P 값이 방금 2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 2라고 우리가 구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M 값은 뭐가 나오는 거죠? M 값은 룰루랄라 계산하니까 3분의 16이 나와요. 그런가 보네?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M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자연수. 그러니까 얘는 탈락이 되시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억번은 탈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건에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자, 니은번에서는요, 우리가 뭐를 생각을 해 주셔야 되냐면 이번에는 얘가 최대값인 경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6이었을 때가 최대값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물론 자, 가라는 조건, 나라는 조건 두 개 다 0이었을 때 최대값을 생각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F0이 최대가 되는 경우. 알겠어요? 0 대봐세요. x에다 0 대봐니까 뭐가 되죠? P제곱 플러스 M이 되시는 거 맞죠? 그러면 가라는 조건에 의한다면 이 녀석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M 플러스 9가 되는 거니까 P 값은 뭐가 됩니까? 뿔마 3인데 양수란 조건 때문에 P 값은 3이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괜찮죠? 그러면 혹시요 P6이 최대값인 경우는요? P6이 최대값인 경우는요? 그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P6일 때는요 P의 제곱 플러스 M, P의 제곱 플러스 똑같죠 이렇게? 맞습니까? 그럼 얘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4M. 다시 쓸게요. 죄송해요. 자, x에다 6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6 빼기 P의 제곱이 되실 거고 6 빼기 P의 제곱 더하기 M은 몇 M이다? 4M이다. 괜찮죠? 여기 F6 미리 써놓은 거 있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M 값은 뭐가 되냐 이거죠. M 값은. 여기서도 역시 3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맞아요? 오케이. 이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자연수 조건도 만족하고 양수 조건도 다 만족하죠? 그래서 결론은 fx라고 하는 이 녀석은 x 빼기 p가 뭐가 나왔죠? 3이었었죠? 플러스 q가 m이랑 똑같은 거 맞죠? 얘가 된다. 그래서 x에다 뭐를 대입을 해라? 8을 대입한 게 문제에서 묻는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25 더하기 3 해서 28. 이 녀석이 바로 정답이다.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 문제 지금까지 설명 들었는데 잠깐 이거 무슨 말 좀 헷갈리네 라는 친구들은요 이렇게 하세요.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서 막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실제로 처음 보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혼자 연습장에서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시면서 중간중간에 막힐 때 그때 선생님 설명을 잠깐 참고하시는 게 실제로 여러분들 실력 향상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수학을 해설지 보면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수학을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해설지의 노예가 되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러분들 스스로의 생각을 가지고 하다가 중간중간에 막혔을 때 살짝 해설지를 참고하는 것일 뿐입니다. 똑같습니다. 인강을 보신다 한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셨을 때 여러분들 실력 향상과 직결된다는 거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